네, 8강입니다. CBDC와 비트코인의 시정학. 네, CBDC란 말 들어보셨죠? 자, 이런 겁니다. 오태민, 네 말 다 알겠어. 비트코인 중요하네. 미국한테 꼭 필요하겠네. 혹은 미국이 의식해야 되겠네. 미국이 그런 거 만들면 되잖아. 그죠? 이제 달러로 만들면 어떨까요? 달러를 비트코인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기다려봐라.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CBDC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다 보낼 거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를 따라오시다면 아시겠죠? 달러 CBDC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 CBDC 나오면 국제질서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 그걸 떠나서 일단 지금 그걸 아십니까? CBDC 자체에 대해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들이. 자, 우리는 이미 전자화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한뱅크, 신용카드 전부 종이돈이 아니잖아요. 신사임당 여러분 지금 주머니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도 없네요. 본 지도 오래됐어요. 자, 온라인 뱅킹하고 과연 CBDC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냥 온라인 뱅킹인데 우리도 이미 지금 디지털 머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중앙은행만 붙이면 다 만사형통입니까? 자, 오케이. 자, 상업은행의 대체 좀 아는 분들은 온라인 뱅킹은 상업은행의 대체대조표에 내가 있는 거고 CBDC는 중앙은행 대체대조표에 내가 있는 거야. 오케이,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고객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상대한다는 거죠. 이게 암호화 기술을 사용할까요? 블록체인 위에서 구동하려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블록체인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나는 알 수 있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비밀키를 상대방은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는 공개 주소로 바꿔갖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증하는데 이것이 내 거라는 걸 인증하는데 제3의 누군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암호 기술입니다. 이 암호 기술을 만약에 CBDC가 구동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거래를 내가 이 온라인 뱅킹을 사용할 때마다 제가 오태민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 암호를 갖고 있는 게 오태민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부도 오태민의 자금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정부도 암호만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누구한테 줬으니까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또 대량으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하고 만나는 지점을 잡아가지고 누군지를 알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몇 번 손을 바꾸면 중앙은행이 추적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뱅킹은 사람이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신원이 다 노출되어 있죠. 금융망에서 보면. 그래서 CBDC보다는 지금의 온라인 뱅킹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익명화돼 버려요. 온라인 머니가. 이게 곤란하겠죠. 그러면 신원 인증을 한다. 그럼 우리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 있을 뿐이지 사실은 신원 인증하니까 온라인 뱅킹에 그대로 똑같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전혀 달라요. 비트코인은 사람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설마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처럼 중앙은행이 노드를 분산해. 그래서 우리들한테 분양해. 그래서 중앙은행도 이거 안 건드릴 거야. 그러니까 믿어. 이 비트코인이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혹은 또 연준이 앞으로 우리 달러 발행량은 100년 동안 이만큼만 고정하고 이거를 프로그램에 새겨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 노드로 분산했어. 그러니까 이제 달러는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IMF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CBDC 정의를 내리기 전에 이런 기준을 제시했네요. 중앙은행이 발행했느냐, 법정 화폐냐,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보증하느냐, 혹은 스테이블하냐, 종이돈하고 1대1로 교환이 되느냐, 혹은 중앙에 중개자가 없이 피어투피어 스마트폰으로 가느냐, 혹은 뭔가 돈에다가 스마트 컨트랙 같은 거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프로그램을 입힐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돈, 자, 맨 처음 캐시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했죠. 법정 화폐죠. 중앙은행이 보증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자체가 피앗 머니니까 피앗 패그되어 있죠. 피어도 피어입니다. 현금은 제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누가 보증 안 해도 되죠. 리테일 CBDC, 우리가 생각하는 CBDC는 이 6가지 다 만족하는 거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저거 한번 볼까요? 일렉트로닉 머니, 이게 온라인 뱅킹인데요. 이거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았죠. 법정 화폐는 이제 선택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상업은행을 통해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 화폐니까 피아머니하고 패그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피어입니까 이게? 이게 피어투피어다. 그러니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스마트폰 프로그래머블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IMF에서는 이렇게 쭉 썼지만은 CBDC 같이 이렇게 6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기 보니까 비트코인이 있네요. 맨 끝에.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도 않고 아니고 피아트하고 스테이블하지도 않고 센트럴뱅크가 보증하지도 않는데 피어투피어에다가 프로그램을 가능하네.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두 개만 만족하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은 두 개만 만족하는데 CBDC는 다 만족하니까 CBDC가 굉장히 우월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 수 있을까? CBDC에 대한 국경 리스크를 얘기합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와 양립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브레튼 우드 체제는 우리가 되게 공부했지만은 한문이가 막 국경을 무시하고 넘어다니니까 그걸 막자는 거잖아요. 국민국가가 화폐 주권을 갖고. 근데 미국이 달러 CBDC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암호 기술을 입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마도 여러분도 웬만하면 달러 CBDC를 가지려고 하지 원화를 가지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원화로 저축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돈을 찍어낸다거나 환율을 조정하는 게 잘 안 먹혀요. 그리고 한 지역에 이게 국경이 없어지는 거니까 한 지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겠죠. 이것은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설계했거나 지금 현재의 국제 송금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악몽.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CBDC는 온라인 뱅킹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닮았다기보다는 정반대편에 있어요. 뭐냐면 국가가 모든 현금의 흐름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지갑을 직접 통제하는 그런, 원래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부터 계획되었던 그런 디지털 머니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무튼 이것마저도 지금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상업은행들이 초토화됩니다. 호주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의 상업은행의 60%가 당좌예금이에요. 당좌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축하려고 저축한 게 아니라 온라인 뱅킹을 쓰려고 잠시 은행에 맡겨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이렇게 지불이나 이런 거 하는데 쓰는 거, 이걸 당좌예금이라고 하는데요. 상업은행 자산의 60%입니다. 근데 원래 은행업이라는 게 어떤 면허냐 하면 맡긴 사람은 이것을 언제든지 뺄 수 있도록 한 달짜리로 맡기는데 이걸 가지고 1년씩 꺼줄 수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그래가지고 1년씩 꺼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고 한 달씩 맡긴 예금자들한테는 뭐 몇십 원씩 이자 안 주는 거, 이 차액을 먹는 거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 뱅크런 아시죠? 모든 예금주가 한꺼번에 인출을 하지 않는 거.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중앙은행이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맡긴 잠깐의 예금을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장기 대출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상업은행, 제1금융권의 면허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제1금융권이 바로 중앙은행과 같이 신용을 창출하는 기구인데, 중앙은행이 직접 대차대조표에 삼성이라는 기업을 상대하고 오태민이라는 개인을 상대해버리면 여러분이 일부러 상업은행에 그 몇십 원 준다고 다시 상업은행에 여러분들의 디지털 머니를 다시 입금해서 그렇게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에 꽂혀있는 CBDC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꽂혀있는 CBDC로 커피 사 먹고 버스 타고 이러면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상업은행은 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영업을 그만 내둬야 돼요. 상업은행은. 여러분들이 맡긴 장기 저축만 장기 대출이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은행은 이렇게 IMF랑 다르게 세 가지 차원에서 CBDC를 정의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했느냐 하나고요. 보편적으로 사용되느냐가 하나고요. 전자적 형태를 갖고 있느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했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찰이고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았지만 전자적 형태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 사용하는 온라인 뱅킹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전자적 형태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 이제 중앙은행 연준 대차대조표에 꽂혀 있는 그 상업은행의 자산이죠. 지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여태까지 없었어요. 중앙은행이 발행했죠. 생활 속에서 쓰이죠.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 이게 리테일 CBDC거든요. 가운데. 이게 나오면 세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연구는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드디어 작년 초에 CBDC 보고서를 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반년이 뒤쳐졌고요. 여러 이해 당사자가 있었고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놀랍게도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 보고서하고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상업은행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나타냈고요. 좋은 점을 이렇게 꼽았어요. 자금 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안 좋은 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된다고 보고 있네요. 놀라운 거는 연준의 달러 CBDC에는 국제결제은행이나 IMF가 걱정한 달러가 국경을 넘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이니까.
여기서 제가 비트코인을 오래 공부한 사람으로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겁니다. 아, 연준이 생각했던 CBDC는 암호 기술 사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구나. 애초에 블록체인하고 전혀 무관한 계획입니다. 암호 기술도 블록체인 기술도 사용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전혀 무관합니다. 원래 비트코인하고 관계없이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중앙은행 발행 전자화폐. 이것이 왜 국경을 넘는 게 걱정 안 해도 되냐면요. 그 단말기를 갖고 국경을 넘어가면 불능돼요.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암호 기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태민만 쓸 수 있어요. 저한테 있는 거는. 그리고 중앙은행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반대로 제가 저만 쓸 수 있으니까 자금 세탁이 걱정이 없잖아요.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자금 세탁이. 종이돈은 자금 세탁이 추적이 되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돈은 저가의 지폐가 아니라 고가 지폐입니다. 고가 지폐가 사용이 돼요. 저가 지폐는 사용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 고가 지폐가 바로 범죄 조직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CBDC는 추적이 되잖아요. 그죠? 프라이버시 걱정될 정도로. 그리고 국경 넘나드는 게 걱정이 안 돼. 왜냐하면 GPS에 의해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면 불능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잠깐 설명하기. 이거 약간 전문적인데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요, 시간을 잠그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로 잠그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암호를 같이 사용해서 HTLC라고 하는데 해시 시간 잠금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시 시간 잠금 계약이라는 기술은 무지막지한 기술인데요. 결론부터 쉽게 얘기하면 암호로도 잠그고 시간으로도 잠그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암호화되어 있는 CBDC가 이 블록체인에 들어오면 이 CBDC를 합쳐가지고 유통할 수 있거나 쪼개서 유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에서 이거를 바라보면 안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그냥 지갑 하나에 있는 거죠. 비트코인에는 라이팅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요. 앨리스하고 밥 사이에 빈번한 거래를 할 경우에 굳이 온체인 하지 않고 앨리스하고 밥 사이에 여러 번 거래한 거를 한 번에 상기하는 겁니다. 근데 앨리스하고 찰리 사이에도 그게 없어도 앨리스하고 밥을 하고 연결되어 있고 밥하고 찰리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 해시드 타임락 기술을 가지고 앨리스가 찰리하고 라이팅 네트워크,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장부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만큼이나 HTLC가 막강한 기술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아토믹 스와프라는 기술을 설명해 드리면 되는데요. 타임락하고 거래 원자성을 이용해서 암호 자산을 블록체인에 동결하고 이를 다른 체인으로 유통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계어를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달러를 갖고 있고요. 이 달러를 암시장에서 구했어요. 제가 범죄 조직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암시장에서 달러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은행이나 이런 데랑은 못하고 이걸 금을 사고 싶어요. 근데 저 금을 갖고 있는 놈도 저거 범죄 조직이야. 근데 범죄 조직끼리 서로 믿으면 좋겠는데 저 자식이 와갖고 나한테서 달러만 뺏고 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화에서 우리 많이 보잖아요. 나를 죽이고. 또 저쪽은 내가 금만 받고 달러를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서로 만나긴 너무 겁나. 총질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저는 제 금고에다가 달러를 넣습니다. 그리고 금을 갖고 있는 친구는 자기 금고에다가 금을 넣어요. 그리고 둘이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금을 갖고 있는 친구가 여기 와갖고 달러를 찾아가고 저는 그 금을 찾아가면 어떨까요? 그럼 서로 마주칠 필요도 없고 좋겠죠. 자, 그런데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여기다 달러를 넣는 걸 쟤한테 알려줘야 되고 제가 금을 넣는 걸 저한테 알려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스마트폰 시대니까 나는 내 달러 금고에다가 달러를 넣으면서 그거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다가 보여주는 거죠. 저 친구는 금을 넣으면서 실시간 스트리밍 나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달러와 금이 들어간 건 알겠네. 그 금고를 잠가야 되겠죠? 서로 피차 비밀키를 알려줘요. 비밀번호를. 자기 잠그는 거 보였으니까. 그럼 나 빨리 가야 되겠지. 빨리. 저쪽 빨리 오고. 빨리 가갖고 제가 장난치기 전에 나는 금 뺏어 가고 얘는 달러 뺏어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도 문제가 생겨요. 빨리 달려갔는데 이 자식이 한 명을 제 위치를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가 안 오고 한 명을 내 집 앞에 뒀다가 내 달러만 뺏어가고 지는 지 금 다시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쟤도 내가 그럴까봐 못 믿어요. 여태까지는 이거를 못 풀었어요. 근데 블록체인과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이거를 멋지게 풀어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HLTC 기술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달러를 잠그고 제가 금을 잠가요. 그리고 제가 와서 금을 풀 때까지는 제 달러를 풀어갈 때까지는 제가 가서 금고가 안 열립니다. 이게 타임락이에요. 제가 금을 가져가려면 얘가 여기 와서 달러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제가 금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죠. 내가 금을 갖고 가려면 얘가 달러를 갖고 가도록 제가 도와야 돼요. 적어도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이 비밀키를 넣고 나만 아는 비밀키를 따로 갖고 있은 다음에 비밀키를 넣은 다음에 비밀키를 바꿔버리는 거죠. 저 자식이 와갖고 달러를 찾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속는 거죠. 얘가 먼저 와서 달러를 가져갔는데 제가 그 금고의 비밀키가 안 알려줘서 나는 금을 못 빼는 거지. 아까 그 스트리밍으로 봤던 비밀키는 가짜야. 잠그는 용이야. 여는 용이 따로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잠그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잠그면 되는 겁니다. 제가 달러를 넣고 금고를 잠근 다음에 그거를 보여줘요. 그걸 보여줘. 그럼 저 금고에서 저 친구가 그 금을 잠그려면 금을 들어간 잠금 잠그려면 제 비밀키를 이용해야 됩니다. 제 비밀키 해시값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해시값을 주면 그 해시값으로 잠그고 그건 제가 비밀을 아니까 제 금고에 비밀의 해시값이니까 제가 아는 거죠. 잠근 다음에 자기 비밀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저 친구가 여기 와갖고 비밀키를 열면 제가 시간에 잠겨 있으니까 못 여는데 이 친구가 달러를 갖고 가면 달러 금고를 열면 저는 이제 그때서야 이 친구가 내 비밀의 해시값으로 열었으니까 제 비밀을 넣어갖고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은 얘가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얘가 안 가르쳐주면 어떡할 거예요. 얘는 달러를 찾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금을 찾아야지만 지도 달러가 열리는 거예요. 금고는 열었는데 금고가 안 열리는 거죠. 제가 열리기 전까지는. 피차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게 블록체인에선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여러분하고 사고 실험하면서 빌드업 한 게 바로 HTLC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명이 서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서로의 비밀을 교환해야지만 서로가 목적을 달성하고 그 비밀을 한 명이 주고 한 명이 안 줬을 경우에는 둘 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잠그고 원주인한테 다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걸 원자성이라고 합니다. 교착에 빠지면 다시 원복이 되는 거죠. 계약이. 그래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대방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기술이 바로 암호하고 시간을 같이 엮어서 잠그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술인데요. 원리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낯설어 하는 겁니다. 어쨌건 이거를 암호화시키면 HTLC라는 기술이 나오고 이 HTLC를 이용하면 가상의 금고지만 이 금고 안에다가 달러 혹은 위안화 CBDC를 넣어놓고 이 금고 키를 암호 토큰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 토큰을 가진 사람은 이 금고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시에 여겨요. 시장에서. 이 기술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상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잠궈요. 이렇게. 그리고 이더리움 상에서 토큰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의 10분의 1 토큰으로 발행해서 그 10개를 모으면 비트코인 하나를 금고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과는 이렇게 이런 기술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는 크게 하나의 생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정부들이 암호 기술을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암호화폐 업계가 환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정부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암호 CBDC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거래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안화 디지털 머니는 그냥 금고에 있고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이거를 잠궈가지고 이거를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유통하고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금지인데 드디어 이제 중국 위안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토큰이 만들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스테이블로 그것도.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제임스 리카즈라는 분이 쓴 은행이 멈추는 날인데요. 미국 연준의 CBDC 보고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요? 암호 기술 사용도 안 해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사용 안 해요. 그다음에 국경 넘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걱정인데요. 장세탁의 우려가 없어요. 이것은 디지털 머니거든요. 위치 추적이 된 디지털 머니.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게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리카즈에 의하면. 지금 중앙은행의 부채 이게 돈이고 중앙정부의 부채 이것이 이제 재정 적자인데 그거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 같은 사태를 생각해 보면 지금 빚이 너무 늘었잖아요. 국가 부채가. 이거를 이제 더 늘리면서 하면 이제 나중에 난리가 나죠. 이걸 늘리지 않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늘리지 않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이 마이너스 이자율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정해진 시간 동안 쓰지 못하면 계속 마이너스로 징벌이 페널티가 붙고 나중에는 돈이 썩어서 없어져요. 돈이 썩는다고 하거든요. 디지털로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만든 CBDC가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이자가 붙는 겁니다. 빨리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소비를 촉진하는 거죠.
또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 이 돈은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세금만 낼 수 있거나 혹은 이거에는 못 쓰게 만들 수 있겠죠. 이미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관련해서 못 쓰게 한다거나 테러리스트와 관련해서 못 쓰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매춘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마리화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겠죠. 지정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좋은 명분으로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정부가 국민들의 세생활을 통제하겠죠. 돈을 안 쓰면 썼고 쓰게 하고 지정된 소비를 하게 하고 이것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임스 리카즈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의회의 금융 엘리트,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엘리트로서는 의문의 일격을 당한 거예요. 원래 비트코인하고 무관하게 모든 돈을 디지털화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정 소비를 하게 하고 마이너스 이자를 매길 수 있었는데 인플레 유발 없이요. 정부 재정 적자 없이 소비 진즉을 할 수 있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타나서 암호 기술을 이용한 민간 화폐가 나타나니까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민간인들이 전부 암호화폐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정말 절묘할 때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져요. 왜냐하면 지금이 빅브라더 시대예요. 비트코인이 없다면. 지난 7강, 6강에서도 강조했지만 중국은 경제보다는 정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는 자국 국민에 대한 통제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JTE는 이란에다 통신망을 깔면서 시민을 감시하는 기술을 전수했고요. 중국은 이 기술이 어떤 나라들보다 많이 투자해서 개발했습니다. 곳곳에 CCTV가 안면 인식을 하고요.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이런 게 전부 점수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중국은 부자들이 자기 나라를 가장 많이 떠나고 싶은 나라입니다. 매년 중국을 떠나거나 떠날 계획이 있다고 말하는 중국의 억만장자가 3에서 60% 이른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2008년 이후 10년간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해 카나다 뭐 이런 데죠. 황금비자 그러니까 투자이민이라고 하는 황금비자의 68%가 중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현실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제 지인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그래서 50억 원 정도의 돈을 중국에서 위안화로 현금화한 다음에 이거를 달러로 바꿔달라고 하나 원화로 바꿔달라고 하면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홍콩 쪽으로 보내가지고 위험하죠. 한국 사람이 이 중국의 이 네트워크 어떻게 홍콩 쪽으로 보내가지고 홍콩에서 이걸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닙니까? 자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번 돈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한국에서 이걸 양지로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죠? 이걸로 어떻게 집을 사나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현차 갖고 집 사나요? 출처 미상의 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나요 지금? 고민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홍콩을 통해 가지고 수수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중국에 채굴자들 많으니까 중국에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비트코인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서 그냥 업비트나 이런 데서 등록해가지고 하면 한국인 또 너무 좋은 게 앞으로 2년 동안인가요? 내가 비트코인을 2년 동안 이렇게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출처를 묻지 않죠. 그렇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기점이 그쪽이니까. 어쨌건 큰 돈을 중국에서 외국으로 빼내는데 홍콩을 통해서 화교 금융권 해가지고 수수료 5% 10% 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전 세계에 지금 중국만이 아니라 이렇게 빅데이터 IT의 발달로 AI의 발달로 인해서 정부 통제가 이렇게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비트코인의 탄생은 너무나 절묘하다. 그리고 중앙정부들은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하고 닮은 것들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고 도저히는 아니지만 만들 수가 없고 만들면 자살행위죠.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닮은 게 아니라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는 거다. 통제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